7회기 영어 트레이닝 머스터딘의 구혁준 선생입니다. 자, 우선 제가 전제로 물론 영어는 어떠한 분야, 뭐 문제를 합시다. 한 문제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뭐 거의 없다 보셔도 좋아요. 그래서 한 문제가 좀 이상하다고 해서 그분이 그 문제를 출제했던 그 출제자분이 다른 출제자보다 또 다른 영어를 이제 가르치는 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보다 부족하다거나 그렇게 말할 수 결코 없습니다. 이거 우선 전제로 하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2021년 당국대 편입 영어는 죽전 오후에 했던 문제는 중요한 건 이거 지나치게 문법적인 경우가 아닌가. 그래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제시를 합니다. 저 또한 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무조건 100% 틀렸다고 볼 수도 없고요. 저는 틀렸다고 보는데 제가 틀릴 수 있는 겁니다. 문법이란 건 원래 그런 거예요. 누구나 100%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글이라는 게 먼저 존재하고 그 다음에 문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문법이 뭐 성문법처럼 딱 정해져 있고 그걸 반드시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우선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우리나라 학생 같은 경우가 특히 그런 경우가 있는데 완벽주의적인 성격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누가 예를 들어 어떤 영어 강사가 발음이 되게 원어민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 영어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발음이 별로 좋지 않은데 영어에 대한 어떤 뭐 독해를 잘한다든지 누구보다도 또는 누구보다도 뭐 예를 들면 문법을 많이 한다든지 문법 좀 그렇다 그렇죠? 영어의 어떠한 그 분야가 있죠. 뭐 듣기란 분야도 있고 전반적으로 다 좋은 게 제일 좋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거 하나 갖고 이 사람은 모든 걸 평가할 수 없고 독해 하나 갖고 모든 걸 평가할 수도 없고 듣기 하나 갖고 모든 걸 평가할 수도 없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문법을 잘한다고 해서 영어를 잘한다고 말할 수도 없고 제가 말하는 건 한가의 분야, 영어의 한 분야, 한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평가할 수 없는 것처럼 지금 이 문제 갖고 제가 태클을 걸지만 이분이 영어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뭐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자, 이것을 풀다가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제 눈에 첫 번째 이게 이상해 보였고 이것도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왔다 갔다 했어요. 봐요. 해석부터 할게요. 우선 문법은 해석을 해야 그리고 나야 어떠한 근거를 찾는 거지 해석도 안 하고 근거를 절대 잡을 수 없습니다. 이 as가 뭘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대부분 이렇게 보면 학생들은 as는 물론 접속사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as의 뜻은 뭐고 액티브의 관계를 잘 보세요. 이거 누가 보더라도 접속사로 볼 겁니다. 여러분 이 as의 정법 아시죠? 이거거든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이거예요. 100% 해석은 이거예요. 해석해보면 알아요. 이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생략을 한 거예요. 앞에 as를. 근데 생략하는 게 가능하냐? 예.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들. 예를 들면 우리가 춥다고 할 때 얼음만큼 춥다. 이게 전통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이죠. 얼음만큼 춥다.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이죠. 그때 생략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예?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검어. 얼마큼 검은데? 전역만큼 걸머. 이렇게 전통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들은 이걸 생략할 수 있어요. 앞에 있는 것만. 얘는 안 되고. 근데 이거는 전통적으로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 as를 생략했다는 것 자체가 전 문제가 된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요. 첫 번째가. 그러니까 as가 딱 나왔으면 누구라도 이거는 안 골라요. 근데 이 앞에 as가 없어 보니까 이 뒤에 as가 이상해져요. 그래서 as가 반드시 앞에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거를 생략을 했다는 건 잘못 내시거나 미스프린트거나 둘 중에 하나 같아요. 미스프린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두 번째로는 이겁니다. instead of거든요. 근데 얘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ing는 맞아요. 근데 instead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줄을 여기다 쳐야 되는 거죠. instead. 그러면 instead가 맞습니까? instead of라는 전치사가 맞습니까? 이거를 묻는 문제예요. 뒤를 묻는 게 아니라 전치사 뒤에는 당연히 ing 써야 되는 거거든요. 얘는 문제 없어요. 얘는 틀리지 않았다고요. 그럼 결국 여기다 of를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 오버홀딩이라는 게 존재하나요?
instead는 of는 여기에 붙는 거지 뒤에 붙는 게 아니거든요. instead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맞아요. 4번입니다. instead of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에 as가 들어가지 않은 건 문제가 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 이게 해석을 해보시면 근본적인 문제를 알 수가 있어요. 해석 안 하고 보면은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죠. 봐요. 은퇴 후에 나의 할아버지는 아주 액티브하게 활동했다는 거예요. 과거만큼. 그가 진짜 이지를 할 때만큼이나 액티브했다는 거예요. 그럼 as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당연히. 앞에 생략된 경우는 아메리칸 잉글리시 몇 번 있는데 이렇게 명확한 전통적인 표현 보이시죠? 너무나 명확하게 많이 쓰는 표현들만 그렇습니다. 이건 명확한 표현은 아니죠. 전통적인 표현도 아니고요. 그래서 as는 들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 이거 미스프린트 또는 두 번째 잘못 내신 것 같고 이 원칙을 적용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as를 빼도 된다. 그러나 이것은 전통적인 거 한해서 라고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로 그래서 이거 좋아요. 그러나 지금 풀타임 잡으로 하는 거 대신에 이거 아니고 자원봉사하고 있는 거야. 이 뜻이거든요. 그때 알다시피 instead of를 써야 이게 부사를 쓰면 안 되죠. 전치사를 써야 ing가 올려서 뒤에 주어 동사 나오는 이 구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instead of가 정확히 맞죠. 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 문제를 제가 갖고 온 이유는 학생들이 이 문제를 보시고 아마 왜 1번은 뭐지?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as를 접속사로 봐가지고 뭐 as가 when의 뜻이 있다 이런 거 있죠. because의 뜻도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전에. 이걸 생각할 것 같아서 그건 아니다. 이건 as가 맞다. 라고 말씀드렸고 문제를 내신 분이 잘못했다. 이 부분은. 그런 말씀드린 거고 이 줄쳐진 건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적절하다. 이거 누구 홀딩의 문제는 없다. 뒤에 instead of냐 instead가 문제냐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instead of가 정답인 건 맞지만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건 그거예요. 나 잘났다가 아니라 저도 모를 수 있어요. 문법이라는 경우가. 여러분 국어 손 들어보세요. 국어 문법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안다 나는. 국어 선생님도 다 모를걸요?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어민이 아닌 이상 원어민도 틀립니다. 원어민도 틀릴 수 있어요. 영어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반적으로 봐라. 이 문제 틀려서 이 문제가 잘못해서 내가 당구 때 편입 영어에 틀렸어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 한 문제 갖고. 그런 경우도 뭐 100만 분의 1 있을 수 있겠죠. 그 정도로 저는 자기 자신을 낮게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반적으로 이제 이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아마 헷갈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그렇지만은 전반적으로 다른 문제를 통해서 충분히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 선택하는 문제에 있다 하더라도 그럴 일 없을 것이다. 보고요. 또 하나는 유튜브 보다 보면 그런 거 많아요. 강사들이 출제자들을 그렇게 욕해요. 뭐 당신들 뭐 문제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험을 보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원하죠. 뭔가 기존의 틀을 막 깨부시고 하니까 너무 멋있고 뭐 랩하는 것 같고 그들이 무슨 랩 갱스터 같고 그래서 랩 갱스터가 뜨는 것도 있거든요. 시원하기 때문에 일괄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별로 도움되지 않아요. 시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험을 시원하라고 보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수능 문제든 모든 문제든 토익이든 뭐든 간에 변하지 않아요. 그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짓거리는 거예요. 출제자는 정권을 갖고 있어요. 그들이 물론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이건 좀 신중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거 말고 전반적으로는 여러분 웬만한 문제는 신뢰를 하고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거부터 우선 말씀드리고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앞에 조심스럽게 물론 영어는 한 문제 갖고 정의 미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로는 한 문제가 좀 이상하다고 해서 그 출제분이 이상한 거 아니다. 아주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영문과 교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지나치게 문법적인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든다. 이분이 좀 그래서 이런 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다라고 그냥 거기 가볍게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었던 학생들은 여러분들이 틀렸다 하더라도 또는 이것을 이 문제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뭐지 하면서 여기서 시간을 이해가 안 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이거 분석하면서 오랜 시간을 해석하고 있는 학생들을 간혹 보거든요.
그런 학생들의 이제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너무 분석하느라고 고민하느라고 수학 문제도 아닌데 시간 보내지 마라. 이거면 이거 모르겠네. 그냥 넘어가라. 예, 그래도 좋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걸 한 의미도 있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출제자는 인간입니다. 신이 아니에요. 글도 틀릴 수 있다. 미스프린트 할 수 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로는 지나치게 문법적으로 분석하면서 문제를 풀지 마라. 그러면 강사 교수도 틀린데 여러분들 안 틀리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 건 출제자들을 지나치게 욕하는 강사들을 믿지 마라. 예, 그들은 그들보다 절대 더 뛰어난 영어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예, 여기까지입니다.